네, 반갑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 변수가 있었죠. 금융주 섹터들이 아주 박살이 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자체도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만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금융주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상당히 시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만 봐서는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향을 받고 내려간 모습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만 지금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방어적인 성격은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과 금융투자 이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혼자서 저 정도 매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급도 약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떨어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떼고 뭐고 간에 그냥 한 방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요 라인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다시 2400포인트 돌파하는 모습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시장이 저점을 잡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내려온 상황일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지지라인은 이제 2400포인트에서 여기 아래쪽 좀 두꺼운 라인대 있죠? 네, 그 라인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2366인데 여기도 깨지게 되면은 네, 조금 답답하죠. 왜냐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은 추세가 좀 멍청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지수 포인트가 이상해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일단은 시장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달려있는 것은 네, 실업률, 그 다음에 CPI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좋게 나와서 연준의 어떤 의지를 좀 꺾어줘야지만이 이제 시장의 반등이 성공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2400 밑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또 우울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띄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올라가야지만이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이 상황도 보시고요.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은 오늘 저점이 좀 잡혀야 되는데 저점이 안 잡혔어요. 일단은 이 자리가 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확답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려가서 밀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나가요가 돼야지만이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밀려버리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바닥이 나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후쯤 들어가서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땡기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좀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떨어진 부분이 저점의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갈지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떨어져 시작했다라면 주말장이니까 막판에 좀 올려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어요. 2.1%대. 지금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약간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놔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그런 반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은 750포인트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772포인트 정도 때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서 옆으로 눕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2차전지나 이런 쪽이 지금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걔네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쪽에 매도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900억 정도고요. 기관 쪽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죠. 이거는 시총 상위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비투 많이 들어오면서 경고 메시지가 좀 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도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매도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네, 돌려줄 생각 없어 라는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게 돌아서야지만이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고요. 오늘 연기금이 720억 순매수인데 만약에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전환시켜 주게 되면 연기금은 다시 부터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별로 볼 거 없고요. 시총 상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도 저풀은 초원이에, 네. 완전히 그림 같은 집을 지었네. 썩을 놈 새끼들. 자,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59,000원까지 빠졌고요. 이건 뭐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종목군들은, 네,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또 떨어졌어요. 네, 57,600원. 야, 답답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 오늘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 섹터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금융 섹터는, 네, 금리와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간 거 SK이노베이션 요거 어제까지 내려오더니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빠졌고 저기를 봐도 빠졌고 오늘은 그냥 빠지는 게 일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매우 많고 낙폭도 제법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네 당연히 오늘 나올 수밖에. 오늘 뭐 많이 빠지면은 1%에서 2%까지도 오늘 주가 변동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개별주도 갖고 있으면 더 힘들겠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다 깨졌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지금 오늘은 이제 매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5일선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많이 빠진 LNF는 그냥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000번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인데 뭐 나쁘진 않고요. 지지선 때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더 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자, SM 같은 경우는 15만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좀 올라간다, 시끌시끌하다, 뭐 공매도 나온다 등등 여러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15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개 매수 가격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공개 매수를 취소한다 그런 거 아니면은 15만원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3만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대신에 공개 매수 취소인지 아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있겠고 코스닥 쪽도 지금 뭐 거의 전멸입니다. 다 빠져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냥 다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2, 3%씩 내려가는 거고요. 시젠도 마찬가지 3,000당 제약도 이 뭐 오늘은 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것들이 조금 이제 또 지출돼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어놓은 게 없다라면 네 생돈이 나가는 상황이겠죠.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이 개별주적 움직임도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디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거 못 사요. 근데 갑자기 뭐 죽다가 같이 살아나는 종목인데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티라유테 이런 건 뭐 처음 보는 건데 잘 모르는 그 기업이네요. 이건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봅니다. 네,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SATENG, 유전이 또 어제 하한가가 되면 오늘 또 올라가. 야, 이건 뭐 좀 이상한 종목인데. DI 동일, KCS, 뭐 KH전자 등등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인버스 쪽 들어가 있는 ETF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상승 쪽은요 1.3%밖에 안 돼요. 네,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별로 진짜 보잘것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하락률 상위 보시면은요 오늘 현대바이오가 14%대 1등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가 11%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3.5. 자, 그러니까 오늘 계좌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3.5% 빠졌잖아요. 근데 상승 쪽은 뭐예요? 1.3이었죠. 그러면은 오늘 2% 정도는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계좌가 한 2%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락 종목도 많고 낙폭도 큰 그런 상황이다. 올라간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위권 안에 들어야지 겨우 1%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1.8% 올라갔는데 전체 종목 중에서 어떻다고요? 30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법 높게 올라갔어요. 1.7%대면 현대해상 251등입니다. 전체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251등이요. 1.7% 올랐는데 야, 이거 뭐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볼게요. 삼성전자, 에코프로뱀, SM, 우리넷도 오늘 팔아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이 정도면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코이버가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들락날락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인데 일단 뭐 좀 더 보자고요. 네, 좀 더 볼 필요 있겠고 계속 팔아먹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2차전지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매수는 포스코 케미칼 매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별일이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오늘은 뭐 이런 거 다 빠지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매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지수를 좀 하방으로 보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외국인들 역시도 삼성전자 팔아먹겠죠. 어제에 이어서 물량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큼 나올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SM, 에코프로 이런 것들 팔아먹고 있고요. KB금융, 은행주도 좀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형태들. 게임주, 뭐 네이버, 뭐 있는 거 보이는 거 다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좀 사고 있는데 이거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계속 유지될런지 좀 봐야 되겠죠. LG에너솔루션 2차전지 쪽은 매수로가 오히려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하이브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 쪽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뭐 재료가 또 나왔나? 카카오는 떨어지고 공개 매수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공개 매수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하이브랑은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죠? 네. 일단 뭐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15만원대 아래로 SM이 떨어지게 되면 카카오가 일단은 SM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샀다 팔았다는 과정 속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오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여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요. 분봉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지선 돌파가 되는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수급 동향이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오늘 지수의 반등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시 정도까지 지켜보시다가 2시까지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배렸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뭐 12시나 1시 뭐 이쯤 됐을 때 주가가 조금씩이라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막판까지 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잘 버텨야 된다라는 쪽에 집중을 좀 하시고 손실률을 축소시키는데 그런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깨졌으면 오늘은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급 종목 한번 볼게요. 강원랜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빠졌죠. 보통 이렇게 더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훅 내려가면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주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어차피 매수할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뚝 떨어져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뭐. 네. 그렇게 해서 5만원 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고요. 오늘은 이거고 저거 간에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보다도 일단 지켜보거나 관망하시면서 타이밍이 상황이 변할 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까지 일단은 느긋하게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